30초 있다가 또 끊어줘야 돼. 이게 이상하더라고. 네? 37, 38. 응? 37, 38. 네, 그거 할 거야. 자, 우선은 저거 먼저 봅시다. 자, 마지막 외부 질문 6번째 거예요. 네. 자, 앞으로 오늘 진도가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단어 정리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단어 정리 좀 하면서 문제풀이 하시고 또 내용 정리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보면은 이거 우리 저번에 잠깐 했었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모의고사 질문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자, 보면 액티베이트 제목이에요. 제목 한번 봐봐. 액티베이트가 뭐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프라이어가 사전에, 이전에 이런 뜻이니까 사전 지식을 없애야겠죠 이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학습하거나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려면 예전에 있었던 지식과 접목을 시킬 때 그것이 훨씬 더 오랫동안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별거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이니까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자, when students can when에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체크 좀 해놔. 접속사니까. 자, 학생들이 connect 동사예요. 그래서 connect A2까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들이 배웠던 바를 관련 있는 사전 지식이야. 지금 끊겨서 그러는데 관련 있는 사전 지식. 관련 있는 것도 얘를 꾸미고 이전에 이런 형용사니까 얘를 꾸밉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는 지식인데 사전의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관련된 사전 지식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인 것을 관련된 사전 지식에 연결했을 때 그런데 그 지식이라고 하면은 이거 왜 이랬지? 지워주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바꿔서 다시 해줄게. 여기 이게 주어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좀 고쳐놓고 가자. 이거 명확하게 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끊어놓기를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 끊어놓고 여기다가 못 관대라는 걸 지워버리고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다시 바꿔드릴게요. 주어 동사라고 고쳐놓으죠. 화이트 있으면 좀 화이트로 고쳐놔. 깔끔하게. 화이트 좀? 아니,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요게 주절이야. 그들은 더 오래 기억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바를 관련된 사전 지식과 연결을 시켰을 때 그들이 더 잘 기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대인은 누구야? 이거 해놔야 돼.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죠? 이게 주제문이야.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여주는 게 예시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실험을 보여주는데 실험의 결과라든지 그 사례를 들어주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고 있는 것을 이전에 있는 지식과 연관을 좀 시켜봐. 그러면 기억에 더 오래 남지. 리테인 하면은 보유하다 이 뜻인데 기억이라는 명사로도 써요. 이따가 나옵니다. 기억이라는 명사로도 쓰고 보유하다, 기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한 연구에서 바로 예시로 들어갑니다. participant가 있죠? 참여자인데 이게 조금 길어. 길진 않고 이렇게 묶어주면 돼. 빨리빨리 묶어줘. 그래서 참여자인데 다양한 축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죠. 걔네가 프레젠트가 제시하다에 원래 제시하다. 그런데 were presented with에서 제시를 받았습니다. 뭐를 제시받았겠어? 여기 스코어를 점수를 제시받은 거죠. 누구로부터? 뭐로부터의 점수냐면 다른 축구 경기로부터. 이것도 묶어주시고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뭐 법률 구조를 체크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그 점수를 제시를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의 기억이 검증을 받았네요. 테스트를 받았네요. 여기 기억이라는 명사를 썼죠. 그치? 자, 첫 번째 실험 이해 갑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결과가 뭐야? 더 많은 사전 지식을 지니고 있던 그 사람들이 recall, 회상해냈죠? 뭐를? 더 많은 스코어를. 이게 하나의 일시각 원 스터디, 말 그대로 하나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끝낸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축구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오늘 다른 나라에서 했던 뭐 경기 게임의 결과고 뭐 3대2고 1대0으로 이기고 해서 이런 골 득실차를 이렇게 한번 보여줬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 야 이 점수를 좀 기억해봐. 이게 A팀하고 B팀, A의 경우, B의 경우, C의 경우에서 있었던 이게 오늘 축구 경기야, 프로축구팀 경기야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사전 지식이 축구에 관한 사전 지식이 더 많았던 친구들이 이 점수를 그대로 기억했나 보죠. 뭐. 대략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조차 기억하는데 몇 대 몇 이런 점수를 기억하는데 사전 지식이 크게 작용을 했구나. 이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시밀러리 하면 뭐라고 적어놔야 돼? 유사예입니다. 유사예. 비슷한 예를 들어줘. 유사예 두 번째 예가 시작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두 번째 예에서는 research showed that 해서 자, 연구가 보여줬습니다. 뭐를 보여줬습니까? college students who were presented with 또 여기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거야. 뭐가? 그래서 구문상으로 선생님 체크만 해놓고 딱 뜻은 앞에서 한 번만 쓰고 안 써놨거든? be presented with 하면은 제시받다, 제공받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예 갑니다. 연구가 보여주는데 끊어가시고 대학생들인데요. 어떤 대학생들입니까? 여기까지 가요. 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개인에 대한 익숙하지, 친숙하지 않은 사실을 제시받았던 대학생들.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실을 알려준 거야. 그런 학생들은 입증해 보였는데 두 배나 많은 능력을, 뭐에서의 능력이야? 그러한 사실, 어떤 사실? 잘 모르는 사실. 이거 있죠? 이 이펙트죠, 이펙트. 그치?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내는 능력을 두 배나 높은 능력을 입증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학생인데 어떤 학생? 알고는 있는데 잘 모르는 사실. 내 친구 김씨 친구, 김씨라는 나의 친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실을 제시받았을 때 걔네들이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두 배나 많은 능력을 보여준 거야. 누구보다?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겠어? 당연히 비교가 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겠니? 친숙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같은 수의 사실을 제시받았던 학생. 자, 이 뭐 표본군, 대조군 그러는데 지금 비교되는 대상이 누군지 알겠지? 얘가 주로 핵심으로 나왔고 그거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얘가 2번이 나온 거야. 알겠어? 그럼 첫 번째는 어떤 애?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실. 내 친구 철수에 대한 잘 모르는 사실을 제시받았던 애. 얘는 뭐야? 비교 대상인 얘는. 알지 못하는 철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실을 제시받았던 애. 당연히 그 개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친구가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내는 두 배나 더 높은 능력을 입증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축구 관계얘기, 축구 점수에 관한 얘기 정확히 얘기하면 두 번째로 개인을 아느냐 모르느냐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말해준 건 맞는데 그 개인에 대해서 내가 친숙하느냐 아느냐에 또 차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알고 있는 친구에 대한 모르는 사실, 알고 있는 친구 그리고 축구에 관한 사전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전 지식으로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보스 둘 다 정리하네요. 1번 예와 2번 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이러한 학생들 둘 다 설명해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 두 번의 경우 다 설명해 주는데 봐봐 어떻게 사전 지식이 뭐의 사전 지식이야 근데 한 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학생들이 통합시키는데 그죠? 어떻게 주어진 하나의 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학생들이 어떻게 통합시키는지 어떻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게 통합시킨다는 게 무슨 거기서 이런 말을 왜 한 거야? 사전 지식의 한 주제에 관한 사전 지식 그것이 학생들이 50 표시해놔 학생들이 뭐를 결합시키고 통합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러한 학생들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 그것이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통합시키는지 사전 지식과 뭐 현재의 지식 배우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통합시키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마지막 문장이 정리 문장이야. 요거 하나에 표시해놔 별도로. 정리 문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러한 학생들이래. 이 글리가 좀 이상하지. 두 가지 연구네요. 이 두 가지 연구가 설명해낸 건 뭐야? 어떻게 사전 지식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그 상황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입증해내고 설명해낸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봐봐. 해석에 이거 좀 체크해봐. 해석은 뒷장입니다. 해석을 잠깐 참고하시면은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연상하면 좀 좋은 건데 잠깐만 원문을 확인해봐야겠네. 인터그레이터가 뽑히나? 뭔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라고 썼지? 인포메이션을 썼네. 이거 적어놓으세요 여러분한테. 네, 이거 하나가 빠져있었네요. 뭔가 좀 이상하겠다요. 다시 해줄게. 아니, 이게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이 그냥 어디다가 텍스트를 따와가지고 제가 만들면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이게 아예. 거의 이거 생자로 타이핑을 한 거야. 근데 이게 타이핑을 할 때 중간중간에 빼먹게. 자, 다시 봅시다. 어쨌든 두 가지 사례를 이해하죠. 축구 경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아이가 점수를 보여줬을 때 나중에 그 점수를 기억해봐 라고 했을 때 축구 경기에 관한 점수를 더 잘 기억해. 그러지 않았던 사람보다 사전 지식 없는 사람보다. 두 번째 거는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맞아요. 대학생 A와 대학생 B에게 모르는 사실을 알려준 건 맞는데 얘는 아는 친구에 관한 모르는 사실, 얘는 사람도 모르고 그 사람이 했던 사실도 몰라요. 그치? 그랬을 때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을 기억해내는데 두 배나 더 많은 사실을 기억해내는 거고요. 두 가지 이러한 연구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중요한 건 사전 지식이겠죠?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합치는데 어떻게 그런 사전 지식이 도움을 주는가를 설명해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무리 없습니다. 자, 연결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또 단서 하나가 나오는데요. 하우에버부터 시작하는 거야. 체크해 놓으시고. 그러나 학생들은 아마도 spontaneously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bring their prior knowledge에서 낫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사전 지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네가 자발적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러한 사전 지식을 새로운 아까 new information이라고 했잖아. 새로운 정보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야 여기다 이거 가져다가 좀 새로운 정보를 한번 해봐. 그럼 더 잘 기억날 거야라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못한단 말이야. 이거 누군가 해줘야 돼요. 야 이거는 이 새로운 정보는 네 사전 지식 이런 거 있지. 한번 끌어와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실험 하나를 봅니다. 자,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지 못하니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돼요. 이전 지식을 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 이거 밑에 적어놓으세요. 해석을 좀 어머니에서 대신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학생들이요 생산적으로 그것 위에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자 생산적으로 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전 지식을 학생들이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게 중요해. 네. 네. 못하죠. 어디 또? 이 다리 프로덕트 POR 아, 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죠. productively. 이 시간에 피는 건 뭐겠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식이요? 새로운 지식이요? 중요하다. 그것 위에다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데 사전 지식이에요, 사전 지식.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잠깐만. 사전 지식에 맞아요, 사전 지식. 그러니까 봐봐, 다시 정리합시다. 이런 것도 중요하네. 중요한데 학생들이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그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이전 지식을 좀 활성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심지어 작은 교육적 개입이에요. 작은 교육적 개입이 학생들이 연관된 사전 지식을 학생들의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끊어가야 돼요? 지금 문장이 좀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작은 교육적 개입이 학생들의 연관된 사전 지식을 어느 쪽으로 긍정적 효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누가? 교육적 개입. 그죠? 교육적 개입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관련된 사전 지식을 긍정적 효과로 활성화시킬 수 있대요. 네. 네. 그 옆에 네. 학생은 아니고 배우는 배우가 나와. 배우요? 옆에 쌤이 배우는 지식과 관련된 옆에 분석하는 거. 파란색 글씨. 잠깐만. 오케이. 배우는 지식과 이거 맞아요? 학생이 아니 이거는 이제 배우는 배우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러닝. 배우고 있는 지식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연결할 수 있을 때 더 잘 기억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액터 말하는 거였어요. 아, 네. 그건 아니고 러닝의 의미예요. 러닝. 옆에 써놓으세요.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아, 이게 또 쉽게 한 게 아니네. 중간중간 조금 걸리는 애들이 있는데. 자, 다음 한번 가보시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이건 그냥 목적으로 끝난 거야. 학생들의 관련된 사전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간단한 교육적 개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느 쪽으로? 긍정적 효과로. 이거는 따로 떼어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치사라고 써놓은 거는 그냥 따로 이렇게 묶어놔라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그거에 관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못하니까 뭔가에 조금 약간의 좀 개입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줘야겠구나. 학생들이 잘 못 찾으니까. 그지?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면 봐봐요. 예를 들어 for instance 예가 나오죠?
한 연구에서 대학교 학생들이 또 제시를 받네요.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시를 받았는데 뭐를 제시받아?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지? 한번 끊어가시고. 근데 그 문제란 그들이 융합이라는 컨버전스라고 해요. 융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필요로 하는 두 문제를 제시받은 거예요. 학생들이 제시받은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뭐 해야 돼? 적용해야 돼. 융합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적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받은 거예요. 자, 연구자들이 알아낸 게 뭐냐면 심지어 학생들이 두 가지 문제인데 to the first problem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았을 때조차 두 가지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해결책을 알아냈네. 그런데 그럴 때조차 대다수의 학생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적용한 거. 에너버가 써는 유사한이에요. 유사한, 비슷한 해결책을 적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어디에다가? 두 번째 문제에다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다는 게 사전 지식이야. 근데 그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되거든. 근데 학생들이 떠올리지 못한 것은 첫 번째 해결책을 두 번째 해결책에 유사한 해결책을 한번 적용해보자라는 그 생각을 못 해낸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개입이 필요한 거라니까? 자, 그러나 그 교수자라고 밑에 나오는데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강의자가 제안을 해봤거든. 야, 한번 해봐. 그들은 생각한다. 두 번째 해결책을 뭐와 관련해서? 첫 번째 관련해서. 야, 그들이 생각해야 한다. 여기 슈드라고 써도 돼요. 학생들이 첫 번째 문제와 연관해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해 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제안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됐네? 80%의 학생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옆에다 해놔. 그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사전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거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내가 가진 사전 지식을 이 문제에 한번 적용해봐 라는 중간 과정적 개입이 중요하겠네요. 자발적으로 못하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자, 전반적으로 이 글을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 나눠지는 곳이 어디야? however부터입니다. however부터인데 위에서 다루는 것들은 뭐 예시를 많이 들어줘요. 어렵진 않은데 그 사전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억을 해낼 수 있는 능력 혹은 실제로 기억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러한 사전 지식을 활용함에 있어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죠. 선생님이든 친구든 엄마든 아빠든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지막 문장이야. 마지막 문장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거기서 그걸로 공부 많이 하시려면 하시고 수정한 걸로 하시고 선생님이 금요일까지는 아마 작성이 될 거야. 그래서 뒤에 문제 6개 앞에 거 모의고사는 거의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수업하시면서 봤듯이 뭐 중간 옆에 일목요연하게 내용적 정리를 해놨고 단어도 거의 다 써놨는데 지금 뒤에 이게 기출문제도 없고 이 뭐야 텍스트도 없는 이런 애들이 조금 문제인데 뭐 이것도 거의 다 해놓긴 했어. 해놓긴 했으니까 이제 6문제는 그걸 하려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빈칸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게 해주는 학습지 있잖아. 거기 있는 단어는 내가 시험지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거 또 반복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단어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가 선생님이 오늘 문제 하나 정리하면서 옆에 이렇게 살짝 써놨는데 이 위에 거 5번까지를 그런 게 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정리해서 빨리 드릴 테니까 우선은 이걸로 오늘 공부하시고 만약에 정리된 용지가 없다
필사주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먼저 해. 모의고사 먼저 하고 아니면 이 외부 지문에 대해서는 계속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내용 파악이야, 그지?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많은 걸 내가 빨리빨리 적어드릴 테니까, 잡아드릴 테니까 우선은 있는 거 가지고 빨리 연습을 하시라고, 알겠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만들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이미 뭐 16개, 뭐 15개를 갖다 줘가지고 나한테. 그래서 빨리빨리 뭐 하루에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많이 해봐야 4개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개부터 되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드리고 단어 시험도 보게 해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것 한해서 자기가 잘 생각 안 나는 것들 정리를 먼저 빨리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부 지문 6번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중요한 것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여기 맞죠? 여기 별표 하워해 보이는 거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봐봐. 그냥 이렇게 써. 요구나 제안이나 명령, 주장, 충고. 한글로 다 써놓고 앉았네. 여러분들이 아는 거 얘기하시면 돼. require, 제안하다가 suggest, order, ask도 돼요. ask, 그죠? ask, require 이런 거 되고 주장하다는 거 많죠. insist, claim 뭐 이런 애들. 충고하다는 거 advice 이런 애들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뜻을 지닌 동사가 있어요. 이러한 뜻의 동사가 딱 등장합니다. 지금처럼. 그 다음에 대절이 이어져요. 대절. 그래서 대절 뒤니까 주어 동사가 나올 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가 빠져있다? should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셨겠지만 주절의 주어가 과거일 때는 대절의 동사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원형이 되는 거야, 현재형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제 should가 빠져있는 거고요. 이게 이해를 잘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주로 주어라는 사람이 명령했어요. 얘가 이거 해야 한다고 해. should의 뜻이 다 접목이 됩니다. 엄마가 충고하셨습니다. 나는 용돈을 절약해야만 해. 내가 용돈을 절약해야만 한다고 충고하시고 아버지가 명령하셨습니다. 나보고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래서 한다고의 의미가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should를 써주되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시제일치 안 맞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그치? 이런 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요? She This is what. 네? 기록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가 주장했어요. 그녀는 그 파티에 초대돼야 한다고 써니까 그녀가 파티에 초대가 돼야 돼요 라고 막 주장한 거야. 초대되어야 한다고의 should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법적 지식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should be when be야 is나 was도 아닌 것이 when 갑자기 be 이래서 어법상으로 1번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should가 빠져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단하시고 이게 나왔으면은 이거 봐봐. 예를 들어 똑같은 건데 한번 봐봐. insist 풀어볼까요? 한번 살짝 보세요. 느낌만. 그가 주장하기를 그녀가 옳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녀가 옳아야만 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야 그녀가 맞았어 라고 주장한 거야. 이런 거는 어떻게 돼? 단순 사실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should가 필요 없습니다. should가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헷갈리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 경찰이 조사를 받아. 야, 그 사람한테 물어봐. 너 어제 뭐 했어? 그랬더니 너 어제 그 시간에 너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 있었다고?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주죠. 그지? 집에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잖아. 그가 어제 집에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어디 있었어? 나는 집에 있었어. 나는 집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은 단순 사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시제 일치를 맞춰가는 거고. 모의고사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문제를 다 냈었어요. 요즘에도 나와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시할 만한 그런 어법은 아닙니다. 문제를 안 낼 수도 있지만 낸다 하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포인트를 낸 거야 학교에서. 알아두셔. 슈드 들어가는 거. 야, 하늘아 졸려? 네. 졸려? 이미 파악은 됐어 이거? 어느 정도 됐니? 다음 시간부터 계속 또 반복하고 질문 받을 거니까 내용 정리 안 되는 거 물어보시고 문제도 같이 푼다고 했어.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빈이가 궁금했던 37, 38번 한번 볼봅시다. 이거는 필사 분석이 돼 있을 거야 아마. 필사한테 돼 있네. 없으면 뽑아줘. 있어 지금? 37번 가봅시다. 36번은 어떤 내용이냐? 기업가, 그죠? 네. 기업가적 성향을 띠고 타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기업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없죠. 없죠. 그렇죠. 네. 내 주변에 기업가랑 친해 내가. 혹은 엄마 아빠가 사장님이야. 그러면 저 정도 괜찮은데? 라고 해서 그런 주변 환경적인 것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뭐 그런 특성이나 성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37번 갑니다. 순서별 문제였는데요. 한번 볼게요. Consuming firm, consulting이에요. Consulting firm, 맥킨지 뭐 이런 M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지식 노동자들은요. 자 잠시만요. 이제 또 끊고 가야지.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하더라고. 자 2편에서 봅시다. 37번.